네 번째는 비만 방지를 위해서 이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혈압 등 원인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신부전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주의사항인데요. 감기나 혈액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경우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들은 반드시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염 진통제나 칼슘 기량제, 항우울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제들 역시 신부전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약제를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 미국 심장협회는 새로 개정된 신부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등 심혈관 위험 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만 한다면 신부전 발병률을 50%나 줄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때 치료를 받고 또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오랫동안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고통. 희귀 난치성 질환 환우들의 희망 보고서.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21세기. 그러나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치유 방법은커녕 원인조차 규명되지 못한 질환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요. 그 말 못할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0년대 헐리우드 영화 로렌조 오이를 기억하십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역시 희귀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특효약을 개발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자인 오돈 부부의 아들은 발병 3년 내에 식물인간이 되고 결국은 사망하는 부신백질 2영양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학 지식이 없던 부부는 올리브유가 이 병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에 순수한 올리브유를 추출하는 데 성공을 거두는데요. 아들의 이름을 붙인 로렌조 오일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의 승인을 얻어서 부신백질 2영양증에 걸린 많은 어린이들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고, 더욱 반가운 소식은 이 발병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로렌조가 2006년 28번째 생일을 맞은 모습이 해외 신문에 실려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1%가 원인도 치료법도 모르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오늘부터 연속 기획으로 희귀 질환의 실상과 이 환우들의 아픔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작은 온도 변화만 있어도 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혹은 칼로 베인 듯한 통증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아픔 없이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18배 해맑은 소녀 현주를 만나봅니다. 해맑은 얼굴이 트레이드마크인 현주. 바지 교복을 입은 것 외엔 다른 여고생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주는 이름도 생소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 발에서부터 시작된 통증은 겨우 18살 소녀의 일상과 삶을 바꿔놓았다. 자리야. 자리야. 저질 것 같아. 불시에 찾아온 통증으로 왼쪽 발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짧게는 3분, 길게는 며칠 동안 계속되는 통증. 여보세요? 오늘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됐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환자가 한 명 있어서 그러는데 아니 희귀병, 난치병 환자거든요. 가슴 조금만 움직일게. 만지지 말고. 아 왼쪽 다리. 왼쪽 다리 만지시면 안 돼요. 이쪽 다리는 괜찮지? 오른쪽은 괜찮고요. 왼쪽은 혼자 할 때 조금씩 움직여봐. 왼쪽은 다리 묶으시면 일단 통증이 아파서 시작되면 건드리면, 아무도 현주를 만질 수 없게 된다. 살살 이렇게 다이면 아프니까. 차의 흔들림에도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이때 엄마는 흔들리는 침대를 잡아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증. 이렇게 응급실을 찾는 것만 해도 벌써 수십 차례다. 앉아있는데 시작이 된 거야 그냥? 특별한 게 누가 것 같아요.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 사실 응급실을 찾아도 특별한 처방법은 없다. 현주가 앓고 있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정확한 원인도 완전한 치료법도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면 마약성 진통제를 일단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환자들한테 쓰는 그런 약한 진통제나 그런 건 잘 쉽지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좀 강한 진통제를 써가지고 효과를 보는 거죠. 좀 가라앉히는 수준으로 하는 거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예. 질환이 발생하면 통증 부위에 체온 변화와 심한 부종이 생긴다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 희귀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 교통사고나 뭐나 어떤 다쳤을 때 겉으로는 외상이 없지만 염자라고 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근육을 손상했다거나 아니면 뼈가 부러졌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면 한 달, 두 달 지나서 다 낫고 괜찮아지는데 일부 그러니까 손상된 환자 그런 손상을 입은 환자들의 크게는 5% 정도에서 이런 형태의 통증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사고들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현주 역시 2년 전 가벼운 교통사고로 평생을 안고 가야 할 통증이 시작됐다. 2005년 5월 중간고사가 끝나고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오던 길. 현주가 내리려고 할 때 급출발한 버스 때문에 발이 삐끗했다. 그때부터 통증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요. 정말 미웠어요. 나만 덜 내렸는데 다른 친구들은 무사한데 걔네들만 무사히 내려줘서. 경련 일으키나 보다요.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통증. 그런데 아픈 다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현주가 왼쪽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다리가 굳어지면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져서 바닥에 굳어지. 만지는 거 아픈 것보다 굽는 게 더 아파서 굳어서 거기서 통증하는 게 더 힘들어서. 왼쪽 발목에서 시작된 통증은 현재 무릎, 골반, 허리까지 모두 전이된 상태. 통증의 정도를 말할 때 수치화시켜서도 말하지만 그냥 경미한 통증, 참을 만한 통증, 죽고 싶을 만한 통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죽고 싶을 만한 통증 이어서 가능성이 많죠. 진통제를 5차례나 맞고서야 겨우 잠이 든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학교 친구들이 찾아왔다. 근데 현주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잘 입원해 안 돼요? 응? 입원해. 이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양해만 가서 친구들 아니니까 아니 엄마 얘기 안 했어. 현주는 새학기 새 친구들에게 자신이 희귀 질환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친구들은 밀고 장난치던 순간마다 힘들어했을 현주 생각에 많이 놀란 눈치다. 아픈 티를 안 내니까. 주위에도 잘 모르니까 아파. 다음에 또 오자.
생전 처음